너무 물컹한데. 오빠, 괜찮아요. 여기는 어때요? 처음 느껴보는 그 느낌으로 제 몸은 딱딱해졌습니다. 부드럽고도 물컹한 그 거대한 느낌은 제 발바닥부터 허벅지로 쓸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의 모든 감각은 그 낯설고도 뿌리칠 수 없는 유혹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에 뭉쳐져 있던 근육과 모여있던 폭포수도 함께 터져버렸죠. 처음 느껴보는 그 느낌에 제 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반응했고, 그녀는 제 몸을 파악했다는 듯이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후배의 권유로 찾아오게 된 타이 마사지 신의 손이라는 별명을 가진 젊은 실력자는 마사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손놀림의 실력자였습니다. 저는 곧 중독된 것처럼 그녀에게 빠져들었고, 그녀는 제 안에 가둬놓았던 본능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알 수 있게 해준 그녀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을 응원하신다면 어떤 댓글이든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민성이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입니다. 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역 근처 버스 정류장에는 늘 그렇듯 출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손에 텀블러를 쥔 채 버스 손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잡는 순간 허리에서 짧게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그 감각이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는 종소리처럼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찜질팩 하나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퇴근 후 거실 바닥에 누워 파란 찜질팩을 허리에 대면 그 따뜻한 열이 피로를 녹여주곤 했지요. 하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효과가 없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허리 근육이 계속 뻣뻣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스 창가로 비친 송도의 빌딩들은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는 빠르고 반듯했습니다. 그 안에서 사는 제 모습은 늘 같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건설회사에 입사한 지 25해, 이제는 경영지원팀의 차장입니다. 명함은 그럴듯하지만 제 일은 대부분 보고서와 결제 사이에 갇혀 있습니다. 현장의 흙냄새를 맡던 신입 시절이 그립습니다. 그때는 땀 냄새 속에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있었지요. 회사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컴퓨터 전원을 켭니다. 화면이 켜지기도 전에 휴대폰 알림이 뜹니다. 정 차장, 이번원가 산출표 다시 검토해 주세요. 보낸 사람은 박 부장이었습니다. 늘 신속하고 늘 딱딱한 문장입니다. 저는 짧게 네,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 하루를 결정짓습니다. 점심시간 팀 동료들은 웃으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트리플 스트리트 끝에 조용한 국밥집, 혼자 앉아 따뜻한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허리도 마음도 다 데워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끝에서 김이 올라왔지만 제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 불빛이 하나둘 꺼질 때쯤 저는 허리를 펴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센트럴파크의 갈대밭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처럼 흔들렸습니다. 그 속을 누군가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늘 이 유리벽 안에서 세상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면 또 다른 정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국 한 그릇과 반찬 3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TV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허리 또 아파요? 네. 그냥 오래 앉아 있어서요. 나이 들어서 그래요. 운동 좀 하세요. 말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위로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TV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빠, 내일 면접 있어서 좀 준비해야 돼요. 딸은 짧게 인사만 하고
학원 숙제에 파묻혔습니다. 가족은 모두 같은 집에 있었지만 우리의 대화는 메신저 알림만큼 짧고 건조했습니다. 그 고요한 식탁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천장 한가운데의 조명 그림자가 마치 제 삶의 무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이따금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믿어왔는데 정작 가족의 마음속에서 나는 점점 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밤 후배 한 명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님, 송도 센트럴파크 동쪽에 새로 생긴 마사지샵 아세요? 거기가 그렇게 좋다던데요. 태국 사람인데 손맛도 그렇고 여하튼 기가 막히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이상하게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태국 마사지. 낯설고 왠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허리가 유난히 쑤셨습니다. 찜질팩을 꺼내 들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주소 줘봐. 결국 저는 짧게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문장이 제 일상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번졌습니다. 유리벽에 비친 불빛들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끄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릴 듯 흐린 날씨였지요. 회식이 잡혀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이 정차장, 저녁 자리 꼭 나와야 돼요. 라며 웃었지만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 들렀다 가겠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쉽게 입에서 나왔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동쪽 신축 상가 2층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나무 냄새와 라임, 그리고 어딘가 이국적인 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내는 조용했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벽면에는 연꽃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낯선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짧고 하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허리 많이 아프세요? 그녀는 또박또박 한국어를 말했습니다.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네, 오래됐습니다. 그럼 천천히 말해주세요. 어디부터 아픈지. 이름은 린이라고 했습니다. 태국에서 왔고 한국 생활은 5년째라고 했습니다. 짙은 갈색 눈동자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선 나라에서 살아온 세월이 스며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조심스럽게 침대에 엎드리자 따뜻한 수건이 허리 위에 얹어졌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긴장이 풀렸습니다. 린의 손끝이 천천히 제 허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시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손길의 느낌이 다른 방향을 정확히 짚어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많이 딱딱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저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지만 어깨도 아프니 어깨에 집중해달라고 했습니다. 린은 온몸에 힘을 다해 해주는지 손길이 뜨거워졌고 그 온도로 근육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증이 줄어드는 동시에 마음이 느슨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아끼며 손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와 은은한 향, 그 사이로 제 호흡이 천천히 길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날의 온기가 허리보다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곳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조금 덜 망설였습니다. 린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오셨네요. 허리 아직 아파요? 네,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꾸준히 하면 좋아질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린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치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평안이 그 이유가 되었지요. 린은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대화 속에서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좋아요. 하지만 가끔 가족 보고 싶어요. 가족은 태국에 계시나요? 네. 엄마, 아들. 다 거기 있어요. 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외로움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 가족이 곁에 있어도 멀게 느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가족이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멀 때가 있습니다.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까이 있어도 외로울 때 많아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녀는 태국 이야기를 했고 저는 송도의 겨울바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온도는 닮아 있었습니다. 하루는 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일 힘들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모두 버텨요. 근데 버티는 것도 용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센트럴파크의 갈대밭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발을 멈췄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린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버티는 것도 용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 다른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린의 손길이 닿던 자리가 통증 대신 따뜻한 여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마사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피로와 고독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은 오후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회사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보고서를 마감하고 나니 머리가 무겁고 허리는 다시 뻐근했습니다. 괜히 린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힘 빼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퇴근길, 저는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빈 시간대를 확인하고 저녁 7시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누른 건 단순한 예약 버튼이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치료가 아니라 확인을 하러 가는 길이라는 것을요. 내가 왜 그곳을 다시 찾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샵 문을 여니 빗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안쪽은 따뜻한 조명 아래에 고요했습니다. 린은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비 많이 왔어요. 길 괜찮았어요. 네, 좀 막히긴 했습니다.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서툰 억양이 섞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날 하루를 견디게 했습니다. 오늘은 허리보다 어깨가 많이 굳었어요. 네, 요즘 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럼 천천히 같이 풀어요. 리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수건을 제 등에 덮었습니다. 수건 사이로 전해지는 온기가 피부를 타고 번졌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이상하게도 호흡이 느려졌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밀려왔습니다. 그건 안도감이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오랜만의 위로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공기에는 아직 습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린의 손길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어깨에서 허리로 그리고 다시 위로. 그 리듬이 제 숨결과 닮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오빠, 요즘 마음 힘들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에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마음이 벅찼습니다. 리는 제 옆에 작은 차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태국에서는 몸 아플 때
차 마시면서 마음도 풀어요. 그녀는 컵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향긋한 허브향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향이 방 안 공기와 섞이면서 무겁던 제 머리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의 조명이 둘 사이에 부드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명을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랑 해본 게 참 오랜만이네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면 아파요. 린의 말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외로움이 스며드는 자리에 따뜻함이 들어왔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쩌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 경계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천천히 해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다시 조명이 낮춰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다시 제 어깨 위를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통증보다 온도가 먼저 느껴졌습니다. 그 온도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힘 빼세요. 괜찮아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고르고 생각이 멎었습니다. 비로소 제 마음이 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수건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린 씨. 네? 고마워요. 그녀는 잠시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마음 따뜻해졌어요. 샵을 나서자 비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리벽에 반사된 불빛이 번져 보였습니다. 센트럴파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상하게도 허리가 덜 아팠습니다. 아니, 마음이 조금 덜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은 손끝에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 일기장에 짧게 적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앉아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린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힘 빼세요. 괜찮아요. 그 말이 어쩐지 위로보다 달콤하게 들렸습니다. 그 달콤함이 문제였습니다. 점심시간에 커피를 사러 나가면 센트럴파크 건너편 유리 건물 2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이 린의 샵이었죠. 한 번 시선을 돌리면 그 자리에 제 마음도 함께 머물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마움이다. 감정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마움이 이렇게 오래 남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나 허리 좀 괜찮아졌어. 그래요? 어디 가서 치료라도 받았어요? 네. 마사지 받으러 다닙니다. 린이라는 분이 있는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아내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돈 아깝게 뭘 그런 데까지 가요. 병원 가면 되잖아요. 그 말에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경제적인 얘기를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식탁 위의 조명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린의 손끝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는데 왜 그 온기가 그립던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샵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회사와 집만 오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마치 매일 듣던 음악이 끊긴 것처럼 하루가 지나도 리듬이 맞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센트럴파크 근처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보니 샵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절반을 그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다시 그 샵을 찾았습니다. 리는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많이 바빴어요? 네. 그동안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천천히 편하게 쉬어요. 방 안의 조명이 다시 낮아졌습니다. 린의 손길이 어깨를 지나 허리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세 번째 호흡이 이어질 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린 씨. 네? 오늘은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린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요? 아프지 않아요? 이제 허리는 괜찮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문제라서요.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그래도 건강해야 해요. 마사지가 끝나고 리는 예전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전보다 조용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정씨.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비가 내린 뒤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불빛이 바닥에 반사되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린의 미소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자 식탁 위에 아내가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일 장 보러 같이 갑시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오랜만에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메모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요? 사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은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런 선택을 한 저를 부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